네, 여러분, 임플란트 틀니, 임플란트 오버덴처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지금 혹시 틀니 사용하시는데 틀니가 불편하셔서 임플란트 틀니 치료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치료인지 한 번 더 생각하는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보스턴 스마트 치과의원 원장 김종엽입니다. 네, 오늘은 임플란트 틀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임플란트 틀니라고 하면 임플란트 그리고 임플란트 위에 연결된 구조물에 의해서 틀니가 잘 붙어 있고 덜 움직이도록 사용이 개선되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연결하거나 혹은 각각의 임플란트에 어태치먼트라고 부르는 부속품 혹은 자석 같은 것들을 올려서 사용합니다. 자,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연결하는 경우를 바타입 임플란트 오버덴처 이렇게 부르는데 상대적으로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고 환자분들이 더 병원에 자주 나와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저는 주로 요즘은 로케이터라고 하는 흔히들 똑딱단추라고 부르시는데 이런 방식을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에는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임플란트 틀니가 그냥 틀니에 비해서는 씹는 힘도 좋고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 틀니를 사용하시다가 필요에 의해서 임플란트 틀니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제가 즐겨하는 치료이기도 하고요. 자,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임플란트 틀니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임플란트 틀니를 고려하고 있다면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잘 살펴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설명을 잘 들으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가장 먼저 상악과 하악, 그러니까 위턱과 아래턱에 남아있는 치아나 잇몸의 상태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철 치료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아래의 균형입니다. 자, 한쪽에는 치아가 많이 남아 있거나 혹은 또 자연 치아나 임플란트를 이용한 고정성 보철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상대적으로 많이 약하다면, 치아가 없는 상태라면 어떤 치료를 하든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자, 위아래의 균형을 고려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게요. 위아래 전부 무치약이에요. 위에도 치아가 하나도 없고 아래도 치아가 하나도 없는 이런 경우라면 위에는 완전 틀니 그리고 아래도 완전 틀니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이 경우에 아래 잇몸이 너무 없어서 아래 틀니가 잘 유지되기가 힘들다면 2개 정도 임플란트를 앞쪽에 심어서 임플란트 틀니 하는 것도 좋은 옵션입니다. 자, 하지만 위에 대부분의 내 이가 있거나 많은 수의 임플란트를 사용한 고정성 보철물이 있는 상태라면, 자, 임플란트 몇 개 심어가지고 아래에다 임플란트 몇 개 심어가지고 임플란트 틀니 하는 것은 좋은 치료 방법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무리를 좀 해서라도 아래 임플란트를 더 많이 심어서 최대한 힘을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위턱, 그러니까 상악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틀니가 우선 고려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상악의 경우는 임플란트 틀니를 하게 되더라도 상악은 골질이, 그러니까 뼈가 하악보다 덜 단단하고 뼈가 물러서 일반적으로는 아래보다는 더 많은 수의 임플란트를 필요로 합니다. 자, 그리고 상악에서는 무작정 임플란트를 심어 놓기 보다는 자, 완전 틀니를 먼저 해보고 아래가 힘이 너무 강해서 그냥 틀니로는 못 버티는 경우 같이 제한된 경우에만 임플란트 틀니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임플란트 틀니를 알아보고 싶다면 치과에서 잘 검사받고 또 설명 잘 들으신 뒤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임플란트 그리고 틀니가 보험이 각각 되죠. 자, 임플란트 틀니도 그래서 보험이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2020년 8월 현재 임플란트 틀니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보험 임플란트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부분 무치약, 그러니까 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닌 최소한 하나 이상의 치아나 보철물이 있는 상태에서 평생 2개까지 보험 적용이 되고, 또 임플란트의 최종 보철물로는 금속 도제관이 반드시 사용돼야 되는 그런 치료입니다. 자, 그리고 완전 틀니의 경우에는 완전 무치약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7년에 1회 악당, 그러니까 상하기든 하하기든 각각 1회씩 보험이 됩니다. 자, 임플란트와 부분 틀니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임플란트와 완전 틀니는 같은 악궁, 그러니까 상악이면 상악, 하악이면 하악에서 같이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임플란트는 부분 무치약에서, 완전 틀니는 전부 무치약에서만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틀니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틀니가 더 도움이 되는 상황이어서 치료를 시작하기로 하셨다면 그 과정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임플란트 틀니 치료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순서는 임플란트를 먼저 심고 그리고 나중에 틀니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틀니가 잘 안 맞는다, 불편하다, 이런 상태라면 임플란트를 심고 또 새로운 임플란트 틀니를 만들 때까지 사용할 틀니가 위아래 한 벌 더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현재 가지고 있는 틀니를 적절히 수리하고 조정해서 임플란트 수술하고 또 임플란트가 뼈에 붙고 하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당분간 사용할 임시 틀니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데 이때 임플란트의 개수 그리고 위치를 결정할 때 장차 들어갈 틀니를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자, 임플란트가 심기게 되고 또 몇 달 기다려서 임플란트가 뼈에 붙으면 틀니를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틀니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영상은 제가 올려둔 것이 있습니다. 위에 인포메이션 카드나 아래 더보기에 적어 드릴 테니까 완전 틀니 만드는 과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틀니라 하더라도 완전 틀니 만들 때처럼 틀니를 아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틀니가 임플란트에 연결되기 전에 필요한 조정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임플란트와 틀니를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기공소에서 할 수도 있고 실제로 환자 입안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임플란트에 연결된 어태치먼트라는 것이 틀니 내면에 고무링하고 연결이 되고 나면 처음에는 임플란트 틀니를 끼고 빼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빼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일반 틀니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적응하고 또 익숙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틀니 유지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또 정기 검진도 중요합니다. 자, 특히 임플란트 틀니의 경우에는 임플란트와 연결되는 부속품의 경우에 시간이 지날수록 닳아서 무뎌지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부품의 교환이 필요하다는 점, 또 이와 관련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한다는 점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자, 임플란트 틀니 필요한 경우에 참 좋은 치료다. 하지만 나한테 꼭 필요한지는 잘 진단을 받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플란트 틀니의 경우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 정기검진을 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치과 관련 영상 계속 올리고 있는 제 채널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치과 관련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